오늘은 월 300만 원대 월급 사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월급의 73%를 저축합니다. 친구도 안 만나고 맨날 삼각김밥만 먹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물론 흥청망청 쓰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저는 가계부를 매주 작성한답니다. 우선 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5년차 직장인이고 월 37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고 있어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적금 상품과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액 공제 꿀팁까지 탈탈 털어서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파워 J의 월급 관리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월 37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고정적으로 구독료, 보험료, 통신비,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구독료는 유튜브 프리미엄 약 3,000원, 넷플릭스 4,250원, 쿠팡 4,990원, 밀리의 서재 빵원으로 총 12,000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밀리의 서재 공짜로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험료는 실손보험 8,600원, 암보험 2만 원으로 총 28,000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통신비는 16,200원, 기부금은 3만 원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총 고정 지출은 87,000원입니다. 변동 지출의 경우 교통비, 식비, 소모품 구입비로 구분을 했는데요. 교통비는 제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월 평균 9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식비 및 생활비는 월 3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꼴로 씁니다. 그리고 소모품 구입비 5만 원으로 떨어진 화장품이나 생필품 같은 것들을 구입합니다. 따라서 변동 지출은 총 44만 원이 아니고요. 추가 지출이 있는데요. 나한테 쓰는 비용과 남한테 쓰는 비용으로 크게 나눴습니다. 자기계발 비용으로는 운동에 7만 원, 수강료로 10만 원을 책정해서 책을 사거나 유료 강의를 듣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한테 쓰는 비용은요. 선물비로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효도비 10만 원, 총 25만 원을 빼놓는데요. 따라서 총 변동 지출은 44만 원이 아니라 76만 원입니다. 다 더하면요. 마지막으로 저축인데요. 이렇게 다 쓰고 나면 얼마가 남죠? 네, 약 275만 원이 남는데요. 월급날에 주택청약 10만 원, 연금저축 50만 원,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70만 원. 그러니까 총 130만 원을 고정적으로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저축하고 남은 금액은 카카오 세이프박스에 보관하거나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에 넣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꿀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축부터 알아볼게요. 주택청약은 혹시 모를 청약에 대비해서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월에 최대로 인정해주는 금액이 딱 10만 원이에요. 딱 10만 원씩만 넣고 있어요. 만약에 돈이 묶이는 게 걱정이라면은 주택 청약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올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얼마죠? 이게 50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 한도인 5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으로는 국내외 ETF 같은 금융상품들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70만 원씩 납부를 하면 금리가 최고 6%까지 적용이 되고 본인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이 합산이 돼서 만기 시 약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에요. 다음은 구독료인데요. 유튜브 프리미엄이 어떻게 3,000원이야? 하실 수 있겠는데 원래 이게 1,450원이죠. 근데 저는 예전에 이거 인도 우회로 세팅을 해놔서 월 189루피, 그러니까 결제일 환율에 따라서 3,000원 정도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패밀리 플랜이 17,000원인데 이거를 4명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누기 4 하면은 이제 4,250원씩 각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와우 회원 구독료로 4,990원이 나가는데요. 쇼핑은 주로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3%씩 적립이 되는 체크카드를 등록을 해놨어요. 체크카드로 소비 통제도 하고 할인도 받고 게다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할 때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인 30%니까 일석삼조죠. 그다음에 밀리의 서재 전자책 구독료는 원래 월 9,900원이에요. 근데 이거 저는 공짜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 KT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면 밀리의 서재 평생 구독권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알뜰폰 요금제는 제가 이따가 통신비 항목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세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저는 사실 보험에 회의적인 편이라서 보험은 진짜 최소한의 보험만 들었어요. 어차피 실손 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인터넷 보험 슈퍼마켓에서 제일 저렴한 걸로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RBC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급 여력 비율이에요.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을 확인하고 이걸로 들었습니다. 암보험은 저는 이제 암, 뇌, 심 중에서 암이랑 심장만 포함해서 최소한으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2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로는 이제 월 16,200원짜리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는 7기가. 저는 집이나 회사에서는 주로 와이파이를 쓰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만 데이터를 써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기부금으로는 3만 원을 매월 내고 있어요. 세이브 더 칠드런 해외 결연 아동의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은 변동 지출 항목입니다. 교통비는 제가 월 평균 9만 원 정도 드는데 저는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비가 10% 할인되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비나 생활비는 월 3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꼴로 씁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보통 평일 저녁은 집에서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고요. 특히 약속이 많은 달 같은 경우에는 점심은 쿠팡에서 대량으로 주문한 닭가슴살이나 볶음밥 이런 거를 먹고 있어요. 빈 회의실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간단하게 먹으니까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아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끼면 주말에 3, 4만 원짜리 스테이크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생필품이나 화장품을 사는데 월 5만 원 정도 사용을 합니다. 쇼핑은 생활비랑 통장을 분리하고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소비 통제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올리브영에서 10% 할인되는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월 실적이 필요 없는 카드라 더 좋습니다. 만약 살 게 많은 달이라면 당근마켓에 필요 없는 물건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고요. 반대로 살 게 없다면 저를 위한 작은 사치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기계발비인데요. 이렇게 저는 짠순이처럼 절약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투자하는 돈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당장 돈을 아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투자하는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강제로 자기계발비를 책정해서 책을 사거나 유료 강의를 듣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으로 월에 7만 원을 쓰는데요. 저는 클라이밍을 하는데 피커스 클라이밍 짐이 5회권에 8만 원이에요. 피커스는 CGV 영화관 안에 있는데 저는 CGV에서 50% 할인되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월에 최대 10,000원씩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남한테 쓰는 비용인데요. 선물비로 매월 5만 원을 별도의 통장에 자동이체를 합니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친구들 생일에 기프티콘도 보내고 기념일에 선물 사는데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조사비로 매월 10만 원, 그러니까 연에 120만 원을 봉투에 현금으로 모아놓고 결혼식이나 명절에 부모님이나 사촌동생들 용돈 줄 때 써요.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월세랑 전기세, 식비를 아끼기 때문에 매월 효도비로 10만 원을 책정을 합니다. 근데 10만 원을 현금으로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데이트 코스를 짜서 제가 카드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점심 5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예약하거나 특별한 전시회나 공연 티켓을 예매하기도 합니다. 몇 달치를 모으면은 여행을 보내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엄마가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한 통 내라고 이렇게 카드 드리면 친구들한테 생색도 낼 수 있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현금은 이게 매달 받으면 당연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번 새로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 분이서 오붓한 시간도 보내고 모처럼 사진도 남기고 주변에 자랑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쫄보입니다. 불안이 심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심리상담도 오래 받아왔어요. 심리상담 선생님 말로는요, 제가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유도 불안 때문이래요. 정말 악착같이 미련할 정도로 모았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여름 땡볕에 땀 범벅이 되면서 무거운 가방을 메고 30분씩 걸었습니다. 막차를 놓치면요, 택시비 아끼려고 1시간 넘게 야간 버스를 기다리느라 새벽 3, 4시에 겨우 집에 들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버스 번호까지 따지면서 기다렸어요. 환승이 안 될까봐요. 그렇게 돈을 아꼈습니다. 미국 교환학생을 갔을 때 절약은 집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행에서는 숙박비를 아끼려고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할 때 의자가 눕혀지지도 않는 야간 버스를 탔습니다. 라스베가스 여행에서는 메인 스트립에 위치한 호텔 대신 외곽에 있는 에어비앤비, 그것도 방도 아니고 거실 소파 하나를 $20 주고 빌려서 잤습니다. 여자 혼자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뼈를 깎는 절약을 한 결과 27살에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는데도 마음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맹목적인 절약은 답이 아니구나. 그 이후로 저는 가계부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아끼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한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쓰는 방식으로요. 예를 들어 취미나 쇼핑, 자기 개발에 각각 10만 원씩 책정을 해놓았으면 그건 한 달 안에 무조건 써야 하는 돈입니다. 월말까지 못 쓰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돈을 쓰는 게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물론 흥청망청 쓰는 건 아닙니다. 한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써도 죄책감이 덜했고 나 자신을 위한 지출에 대해 스스로를 조금씩 허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끼려고 가계부를 쓰시겠죠. 그런데 저는 돈을 쓰려고 가계부를 씁니다. 가계부조차 안 쓰면 저는 정말 극한까지 아무것도 안 쓰게 되거든요. 저한테도 안 쓰고 남한테도 안 씁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스크루지 영감처럼 늙어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지출과 남을 위한 지출 항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럽지만 강제로 세이브 더 칠드런 정기 후원도 시작해서 올해로 5년째 해외 결연 아동에 매월 기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항목들 덕분에 저는 조금씩 사람다운 소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는요, 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한 최종본입니다. 정말 애정을 담아 만든 파일이고 지금은 무료로 드리지만 언젠가는 유료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채널명을 클릭해서 채널 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제 채널 소개 영상이 보이실 거예요. 그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면 가계부를 받을 수 있는 비밀 영상을 찾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비밀 영상 안에는 가계부 다운로드 링크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숨겨둔 이유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만 가져가셨으면 해서요. 그 마음을 담아서 보물처럼 숨겨뒀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계부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계부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사용하던 가계부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경기도 본가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 이직을 하면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소가 제 자취방인데요.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제가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식비나 교통비 그리고 지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다음 컨텐츠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쫄부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쫄부였습니다. 안녕.